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남 인력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과 추가적으로 나쁜 소식도 하나를 더 얘기하려고요.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한국 남자, 일본 여자 국제 결혼이 지난해 40%가 증가된 거, 이거는 내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이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 국제 결혼한 통계를 항상 들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미약하지만 그래도 40% 증가가 고무적인 숫자잖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한국처럼 뭔가 저출산으로 망해가는 나라에서 언제부턴가 이제 국제 결혼이 조금씩 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사실상 2015년, 16년까지만 해도 전체 결혼 건수 대비 5%였던 국제 결혼이 그러니까 2배가 증가한 거네. 지금 10%가 넘었거든. 아마 한동안 이 추세는 계속 증가세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뉴스라던가 그런 건 나왔어. 뉴스로도 나왔고, 그리고 내 유튜브에서도 얘기했고 나왔는데, 공중파에서는 끝까지 이걸 모른 척을 하다가 결국엔 이게 공중파까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 기사 보여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 그래서 YTN에서 하루 전에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한국 남자 좋아요, 확 늘어난 일본 여성,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거든. 일 언론도 집중 조명 이런 식으로 해서 난 건데,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 남편도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강했어요. 서울에서 전철로 1시간이면 닿는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일본인 여성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니혼 게이자 신문 니케이에서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결혼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이게 맨 처음에 또 뉴스로 뜨면서 여기 한국으로 넘어온 느낌이야. 그래서 그 배경에는 높아진 한류와 그리고 한국의 경제력이 있다고 13일 보도를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통계청에 따른 거지.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의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1,176건으로 10년 사이 최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닌 게, 결혼 건수는 계속 꼬라박고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꼬라박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늘어난 거거든, 그게. 반대로 늘어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관련된 통계 본 사람 알겠지만,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 통계는 전부 다 밑으로 다 꼬라박았거든. 근데 이건 이제 밑으로 뚫고 올라온 이런 케이스였단 말이야. 그래서 요 뒤에도 나오지. 반면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 간 혼인 건수는 10년 전에 비교하면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그런 상황이거든. 147건에 그쳤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니케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서 이제 한국인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사람과 결혼한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근데 일본이랑 기타 국적이 늘고 있어. 기타 국적은 이제 아까 말했던 큰 나라 있잖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 해당하지 않는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 국적이 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본인과 가약을 맺은 사례는 14% 증가했다 짚었다라는데, 요건 말하는 건 이제 일본상에서 봤을 때 이 통계인 거지. 아마 그렇게 추정이 돼.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게 부부로고 짓게 되는 거랑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짓게 되는 통계가 다르게 잡히게 돼 있거든. 아마 그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뒤에는 그 국제결혼, 한국과 일본의 국제결혼에 대한 역사를 설명을 해. 1970이랑 1980년대는 실제로 일본의 경제력이 높아가지고 그때는 넘사였거든. 그러니까 농촌 일손으로 한국인 여성들이 이렇게 팔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1980년도랑 1990년도에는 통일교 합동 결혼으로 반대로 이제 한국으로 건너간 일본인 여성들이 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관심을 가진 여성이 결혼을 위해 이주하는 이런 사례는 2010년 중반 이후, 2010년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그치?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명목 국내 총생산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서 남성 급여는 동등해졌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저쪽 말이잖아. 세금을 우리나라 2배로 뜯겨간다 보시면 돼. 우리나라가 보통 소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왕창 떼이는 구조인데, 근데 평균 소득을 놓고 봤을 때 있잖아. 평균 소득 대충 이제 세후 300이라고 했을 때, 보통 똑같은 세후 300이라도 우리나라는 30만 원 정도 떼인다고 보면 되고, 일본은 60만 원 떼갖고 300이 된다 보면 돼. 그 차이가 엄청 크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소득 격차 말고도 일본에서 인기를 끈 한국 문화, 겨울 연가부터 시작되는 거지. 여기에 증가에 미쳤다고 신문은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뒤에서도 이제 겨울연가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걸 본 세대는 자녀나 손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다. 이혼 삼아 때문에.
그래서, 결혼 전부터 한국의 문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일본 여성이 절대로 적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한국에서도 한일 로맨스 혼전 연애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는 뭐 이제 한국에 오는 여성들 중에서 상당수가 한국에 대한 삶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것들을 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 이외에는 뭐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 반응을 보게 되면 다들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국제 결혼을 권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칭찬일색이었지. 저출산의 유일한 현실적인 대책이다. 국제 결혼이 늘어난 이유는 뻔하잖아라는 이야기부터 이 밑에는 답글이 57개가 달렸거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한국 저렇게 오래 살면 일본 애도 전부 다 그냥 한국화 김치화 된다부터 이런 거 다 덧글어나마 전부 다 갈라치기가 이게 싸움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야 일본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일본 여자가 훨씬 나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일본은 여자가 남자에 맞추려고 배려하고 한국은 남자가 여자에 맞추려고 배려하기 때문에 천생연분이다라는 이야기 붙어 있고 그리고 국제 연애 안 해보고 말하지 마라. 꼭 일본 여자가 아니더라도 국제 연애를 해봐라. 생각이 달라지나는데 이 이야기는 나도 똑같이 해봤지.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언제부턴가 내 동생 국제결혼한 애가 있는데 걔가 하는 말이 언제부턴가 걔가 진짜 왁구 화이거든. 걔는 진짜 막 진짜 그런 애인데 어느 순간부터 외국 여자만 만나는 거야. 계속 국적은 달랐는데 외국 여자 만나길래 왜 자꾸 국제 여자만 만나냐 물어보니까 형님 그 외국 여자들 만나 보니까요 연애의 결이 달라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좀 힘든 거지. 한국 연애가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야.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한국 자유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박살났는지 보인다. 뭐 요런 이야기부터 그리고 일본의 선택 한국 남자 1176 한국 여자 147 숫자가 말해준다. 이런 거 그리고 빠미에 대한 강한 반발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거 보내면 영포티들이 일본 20대인데 껄떡들 텐데 갑자기 가만히 날 왜 욕하는 거지? 그래서 그 뒤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좀 재밌더라고. 일본 여자 상대를 배려한다. 한국 여자 상대를 배려한다. 이거라. 그리고 한국 여자가 되게 어렵다. 줄라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부터 이 덕글도 나 좀 놀란 게 내가 자주 했던 말이잖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은 잘 맞을 수밖에 없다. 일종의 피해자 모임 같은 거다. 자국 이성에게 고통받다 보니 서로가 선녀로 보이는 거라서 나도 항상 그 히가이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 피해자가 히가이샤거든. 그래서 나도 피해자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잘 맞는 건 분명히 있어. 다만 이제 난 항상 강조하는 게 저는 항상 여자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무서운 방식이 달라. 한국 여자랑 일본 여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수차례 얘기했으니까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 동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실제로 일본 여자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소리 없이 무서워요. 일본 여자들은 쎄합니다. 그냥 진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은 소식 하나는 뭐고 나쁜 소식 하나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한국 남자 일본 여자의 결혼 추세는 앞으로 증가가 될 거야.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게 마켓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중개하는 국제결혼 업체 같은 게 조금씩 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유튜버들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 국제결혼 이런 걸 중개해가지고 그런 걸 약간 이게 비즈니스화하는 유튜버들이 늘고 있잖아. 한국에서도 상호상이 그걸 후쿠오카 쪽에서도 한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마켓으로 형성이 돼갖고 사실상 시장이 형성이 되고 제도화가 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한국 남자 일본 여자의 강세는 이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주식도 그렇잖아. 한번 이렇게 40% 오버슈팅 되면 그 다음에 뭐 조정기간 걸치다가 보통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나쁜 소식을 말하자면 이게 아마 한국 남자 한남버프의 최고점이 될 확률이 높아. 향후 몇 년 동안 누리다가 이게 최고점이 된다는 거야. 지금은 괜찮아.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잘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이제는 여자들도 알잖아. 한국이 따라잡았다는 걸 이미 알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필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 기본적으로 한국인 남자들이 신장이 큰 것들도 일본 남자보다 큰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근데 경제력 캐파에서 비슷한 부분들 원래 여자란 동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핫바리하고 안 놉니다. 자기보다. 근데 지금 와서 대등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니즈가 올라가게 된 건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이 나는 말하잖아 이제 무너질 거라고 무너지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그 상황이 되게 됐을 때 여러분 막말로 뭐 이제 못 사는 나라의 일부로 가는 여자가 몇이나 될 것 같아. 그건 진짜 찐사랑이지.
그 시장이나 오버슈팅이라는 것들도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땐 꺾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남 버프의 최고점은 난 지금이라고 보이거든요, 사실상. 앞으로 향후 한 5년까지는 가겠다. 5년 정도? 지금은 한 5년까지 가다가, 그러다가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5년 지나가지고, 원래 시차라는 게 조금 있거든요. 한 6년, 7년 지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난 꺼지지 않을까. 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나쁜 소식이라면 이게 나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 일본 여자, 난 항상 뭐 이게 능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고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성공률은 말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하면, 내가 늘상 말하잖아. 히가이 피해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리고 일본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진짜 개 잘합니다. 한국 여자들이 절대로 못하거든. 내가 말하잖아. 미안하다 말할 줄 알면 상위 10%라고. 근데 일본 여자들은 그런 걸 되게 잘합니다. 뭐만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진짜 그런 것들이 잘 맞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무쪼록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제결혼에 생각이 있다 그러면 좀 신경을 써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게 그게 최적의 적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봤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